안녕하세요. 자미두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상기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댓글에 보니까 저란 사람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 소개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드리고, 제가 또 강의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상기입니다. 경주 최가입니다. 현재 나이는 55세, 55입니다. 한자로는 숭상할 상자와 터기자, 근본을 뜻하는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근본을 숭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태공 어르신의 이름이 여상이시잖아요, 그죠? 그 여상의 상자가 제가 쓰는 상하고 똑같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벌은 환경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환경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일본에 3년 동안 박사 후보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일본 연구소에서 AIST 산소캔이라는 연구소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연구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 6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일을 한다고 나와서 일을 또 하다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자미도수를 이제 강의하는 선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좋고 기승전결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주제는 동양학인데 강의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정리하는 방식은 좀 이공계통 쪽으로 느껴지시는 이유가 제 전공이 원래 그 이공계 쪽에 환경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csk1219@한메일.net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8703-1550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메일 주소는 카카오톡 아이디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부처님을 가장 존경을 합니다. 비교 불가죠.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저는 또 매일 108배도 저녁에 자기 전에 108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108배 끝나고 나면 한 30분 정도 명상을 또 하고 그렇게 이제 취침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부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정신적인 세계를 가셨다면 저도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와의 약속을 한 거죠. 죽을 때까지 108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8배를 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평생 할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절을 합니다. 천천히 절을 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좌우명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이 통이다. 그러니까 뭔가 동양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학 위에 있는 초과학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달나라 가고 우주 가는 세상에 제가 3000년 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좀 특이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보면 많이 특이하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거를 공부하고 있나.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동양학이 저를 땡기는 뭔가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학을 놓지 못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 자신 자체가 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충실할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론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동양 오술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중할 뿐인데,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러다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것을 평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처님 이외에 존경하는 분이 우주변화의 원리 책을 쓰신 한동석 선생님,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말 겨울 방학 때부터 백단서원 서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장 선생님이신 송재훈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서당을 3년 다녔습니다. 결석 한번 하지 않고 3년을 다녔는데 사설을 이제 원서로 봤죠. 그리고 주역도 잠깐 본 적도 있었고, 불경, 뭐 대주선사 어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도 한번 봤었고,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이런 책들도 중간중간에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였는데 가치관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였죠. 뭐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1학년생이 됐는데 무슨 가치관이 그렇게 뚜렷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백단서원의 송재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송재훈 선생님이 제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송재훈 선생님을 표현을 하면, 육체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지만 저의 정신은 송재훈 선생님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라고 제가 그때 선생님에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송재훈 선생님을 존경을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요즘 못 찾아뵈서 죄송하죠. 그리고 주역을 제가 6년 전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제자 또 천고 이영론 선생님께서 대구에 있는 대연학당에서 주역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대구의 대연학당을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동양화 38목도를 알게 해주신 분,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죠. 예. 특히 상수리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해박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천고 이영문 선생님을 존경을 하고요. 주역이라는 것이 문장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알아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하면서 뭐 또 다른 갈증들이 있었겠죠. 제가 알고 싶어하는 다른 부분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김상섭 선생님께서 쓰신 고사역의 주역전법이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을 알게 되면서 고사역이라는 책도 또 따로 사서 보고, 김상섭 선생님께서 쓰신 모든 책을 다 사서 제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말 주초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게 주역이잖아요. 주나라의 역에서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64가지 옛날 일에 비유를 해서 괴효사를 써놓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섭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64가지 옛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딱 되니까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 문장의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 목말라 했었던 부분, 답답해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김상수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수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셨죠. 북한 출신이신데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한의학, 한의사로서도 굉장히 명의로 소문이 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은 요 정도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게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중요한 시기마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승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스승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연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이 통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가를 이뤘다거나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108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타인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분들 뒤에서 이제 제보다 순서적으로 늦었다라는 거죠. 늦게 이제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공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미두수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라디오 89.7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고전 음악도 나오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인가 그때는 또 고전 음악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클래식한 채널입니다. 89.7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음악 위주로 해서 나오고 앱에도 보면은 콩이라는 앱을 있죠. 콩이라는 앱을 깔아서 89.7에 맞추면 들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미두수를 공부하게 된 경위는 제가 아무리 환경학 박사를 하더라도 동양학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 사주라든지 자미두수 그 다음에 12경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미두수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글사대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아름아름 동양학을 공부해서 제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세상에서 뭔가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 그러면 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졸업장,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양학과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미두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자미두수 교수님이 김일신 교수님이십니다. 김일신 교수님의 자미두수 연구, 자미두수 실무 이 강좌를 2개 강좌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미두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보다 훨씬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사주에서 제가 막 답답해 하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미두수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미두수 김일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자미두수에 관련되는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모두 다 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미두수가
사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추명술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미두수 연구가라고 제 명함에도 자미두수 연구가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사주 연구가라고 쓰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가 이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차용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십신 이론이라든지 십이운성, 십이신살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하는 기준점들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점들을 이제 튜닝을 한 거죠. 그 튜닝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서 제가 이제 눈을 떴냐 하면 주역입니다. 주역에서 제가 그 주역이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치를 설명하는 부분은 주역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 오행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단편적으로 뭐 금극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극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너무 단편적이다. 그래서 그것 말고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변화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불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되고 물이 불을 끄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죠? 불이 물을 또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 판단으로 뭘 극한다, 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투명하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학에 대해서는 5운 6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 인체 12경락에서만 5운 6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추명술에 있어서도 그 변화를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5운 6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십천간 12지지 중에서도 보면 여기 개수가 보면 우리가 일육합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수, 육수에 해당되는 개수가 27 합하잖아요. 2화가 있다라는 거죠. 물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다라는 거죠. 물속에 불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동양 하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생과 극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 음양 오행을 깨시고 싶다 그러면 5운 6기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5운 6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놓으신 한동수 선생님이 우주변화의 원리, 그리고 한동수 선생님이 주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셨습니다. 주역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거기다 또 한의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공부하는 분으로 딱 찍어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은 한동수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양학의 근간이 되는 음양 오행에 대해서 뭐 선천팔계라든지 낙서하도, 후천팔계의 어떤 흘러가는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청고 이영무 선생님, 뭐 이 두 분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동양학에서 작동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치를 5운 6기로 해서 주역이라는 방편, 그 다음에 이제 사주라는 방편, 자미두수라는 방편, 유김이라는 방편, 제가 기문둔갑을 제외하고 동양 술수는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구성기학도 잘 알고요. 매화역수도 잘 알고, 뭐 육효 다 압니다. 왜 다 알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가 공부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보니 명에 있어서는 자미두수에 통하면 된다. 그리고 점에 있어서는 유김을 통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자미두수와 유김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문, 동양 오술 중에 두 가지를 들라면 자미두수와 유김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2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체계화 시키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싶은, 원리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싶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어서 38목도 동양 오술이라는 어떤 주제로 화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 일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 2개 반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수성시장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라든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한테 오시기가 용이하시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동양학을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강의료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래서 뭐 10만원 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세 최상기가 이야기하는 이 38목도 동양 오술은 뭔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뭐 양, 태극에서부터 음양, 그리고 오행, 오운육기, 그리고 12경락, 주역점, 육임점, 그리고 상, 풍수, 또 수련에 관련되는 호흡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소개를 어느 정도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겠죠. 편하게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자미두수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셨겠지만 사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미두수로 통변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친구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그 사고가 왜 그 친구에게 일어났는가 사주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미두수로 설명해 보세요. 일어났는 사안에 대해서 결과도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설명해 보라는 거죠. 사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시고, 자미두수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사주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설명이 쉽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자미두수로 이두 선생님의 록기법으로 살펴보면 너무 잘 맞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떤 말로만 사주를 무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미두수가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자미두수 연구가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